5월 15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4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광주 전남의 선거 판도는 새정치민주연합과 무소속 후보들 간의 대결이 될 전망입니다. 광주시장 선거 전에 뛰어든 강훈태 이용섭 후보가 사전 투표가 시작되기 전인 오는 28일까지 후보 단일화를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습니다. 안철수,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이번 주말 광주를 찾아 광주시장 전략 공천에 대한 시민 여론을 수렴하고 이해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을 위해 정부가 각종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6.4 지방선거 후보들이 후보 등록을 계기로 본격적인 레이스를 시작합니다. 광주 전남의 선거 판도는 새정치민주연합과 무소속의 대결로 짜여지고 있습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6.4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지만 등록을 계기로 후보들의 행보는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이 늦어진 데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여파로 선거운동을 하지 못했던 후보들은 1분 1초도 아껴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광주 전남의 선거 구도는 새정치민주연합과 무소속의 대결 양상입니다. 경선 과정의 잡음 때문에 탈당한 후보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친정집 후보와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시장 선거에서는 강훈태, 이용섭 두 무소속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후보 간의 대결이 뜨거울 걸로 보입니다. 두 무소속 후보가 선거 전에 단일화할지, 단일화한다면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최대 관심사로 꼽힙니다. 새누리당 후보들은 힘있는 여당 후보론으로, 통합진보당 등 진보정당 후보들은 진짜 야당임을 내세우며 틈새를 공략한다는 전략입니다. 정책 경쟁이 실종됐다는 비판 속에 세월호 침몰 사고로 투표율마저 걱정되는 6.4 지방선거. 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보들의 정보와 선거 공보물에 실린 후보들의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꼭 투표장에 나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시장 선거 전에 뛰어든 강훈태, 이용섭 후보의 단일화 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단일화 시기를 놓고 의견차를 보였지만 이기는 선거를 하기 위해서 두 후보가 전격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시장 전략 공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강훈태, 이용섭 후보가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의견차를 보였던 단일화 시기는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인 오는 28일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단일화 방법은 과열 경선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시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즉각 가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시기가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여론조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등등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두 후보는 일단 선관위에 광주시장 무소속 후보로 등록하고 선거 운동을 하면서 후보 단일화를 하게 됩니다. 단일화가 최종 결렬돼 광주시장 선거가 3파전이 될 가능성에 대해 강 후보는 독자 출마는 없다며 일축했지만 이 후보는 당위적인 문제라며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이건 당위에 관한 문제인데요. 없어야 합니다. 6월 4일 선거 때 두 사람이 함께 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광주시장 자리를 놓고 4년 넘게 신경전을 벌여왔던 두 후보가 큰 틀에서 단일화 합의를 이뤄냈지만 최종 협상 타결을 통해서 시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안철수,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이번 주말 광주를 찾아 시민 여론을 듣고 5.18 관련 행사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 관계자에 따르면 안철수, 김한길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광주를 방문해 광주시장 전략공천에 대한 시민 여론을 수렴하고 이해를 구할 예정입니다. 두 대표는 이번 주말인 17일쯤 광주에 머물며 5.18 관련 행사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주관하는 5.18 기념식에는 시민 정서를 고려해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열렸던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성공한 박람회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적 유발 효과는 물론이었고 순천의 도시 브랜드를 한층 높였다는 분석도 보고됐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지난달 20일 개장한 순천만 정원의 총 자산 가치는 얼마나 될까? 전남대학교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정원박람회 개최 이후 순천만 정원의 가치는 1조 97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 개최에 들어간 비용 2,455억 원에 비하면 최대 4배 이상 자산 가치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같이 늘어난 자산 가치는 정원 박람회 이후 높아진 도시 브랜드 가치가 한몫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정원 박람회 개최로 순천시의 브랜드 가치는 18.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조사 대상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정원 박람회 개최 이후 순천시를 미래가 있는 생태도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원 박람회가 단순히 박람회 기간 생산과 고용 유발 효과만 높인 것이 아닌 지방 중소도시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개최 과정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원 박람회가 성공적인 평가를 받게 된 이유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순천만 정원 박람회 개최가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타당한 그런 행사였다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났고요. 동시에 순천시는 약 한 1조 원 정도의 새로운 자산을 도시 자산을 갖게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가 입증된 만큼 새로 개장한 순천만정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를 통한 도시 발전의 토대를 만드는 문제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세월호 사고 직후에 119 상황실이 중앙정부 의전을 위해서 구조된 승객 집결을 해경에 요구했다는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중앙부처 구조 지원 장비를 의미한 것이지 높은 사람들을 뜻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현안 보고. 세월호 사고가 난 지난달 16일 본격 구조가 1시간가량 진행된 오전 10시 반부터 30여 분간 119 상황실과 해경 상황실의 통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119 종합상황실은 해경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보건복지부 등에서 오고 있다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었고, 해경은 구조가 우선이라며 서둘러 전화를 끊으려 합니다. 뒤이어 119 상황실은 상급기관인 서해해경청 상황실과 목포해경에 다시 전화를 걸어 구조자를 팽목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해경은 구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반복합니다. 이 대화록을 두고 119가 환자 구조를 망각한 채 중앙부처 의전 등 과잉 충성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간부들이 팽목항에 있으니 그 구조한 사람들을 팽목항으로 데려오라고 그 황금 같은 시간에 25분 이상을 해경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전남소방본부는 대화에서 언급된 중앙부처는 복지부의 재난의료팀과 중앙119 구조본부팀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섬지역보다 육지인 팽목항에 대규모 환자 응급의료소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구조자 이송을 해경과 협의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를 이송시키기 위해서 응급의료소를 보건복지와 같이 합동을 해야 되는데 장소를 지금 협의가 안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걸 협의한 단계에서 자꾸 전화를 이렇게 드렸던 거지. 실제 공개된 119 상황실과 해경 상황실 간의 대화록에는 오해를 살 만한 중앙부처, 중앙정부란 단어만 있을 뿐 고위 공무원이란 단어는 언급돼 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생기는 트라우마는 조기 치유가 안 될 경우에 수년 이상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 재난이 잦은 우리도 이제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적극 검토해 볼 때입니다. 정용호 기자입니다. 5.18 당시 계엄군에게 맞아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조양배 씨. 후유증으로 자살 충동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5월의 굴레에서 벗어났다고 스스로 말합니다. 광주 트라우마 센터에서 10주 동안 상담을 받고 난 뒤에 변화였습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센터에 가서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이것이 아닌 그러셔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보듬어주는 그런 느낌이 그게 결론은 사람을 풀어준다고 봐야죠. 30년 이상을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온 5.18 피해자들은 2년 전 광주 트라우마 센터가 개소하면서 심리 상담이나 운동요법 등을 통해 정신적 상처를 치유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00명 가까이 참여했을 만큼 만족도는 높습니다. 마음속에 묻어져 있던 무거운 그 돌덩이 같은 짐이 다는 아니지만 조금은 가벼워지는. 제일 중요한 건 현재 단계에서는 그 고통과 아픔, 분노에 공감하는 거죠. 그 지지해 주는 거고
거기서부터 제일 먼저 출발을 할 것 같은 생각. 하지만 5.18을 제외하면 국가폭력이든 대형 재난이든 트라우마 치유는 대부분 개인의 몫입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피해자들은 일부가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지만 일회성 단기 처방에 그쳐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희에게 맞는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곳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에 이제 통감했고요. 그런 기관이 없다는 것에 이제 또 굉장히 답답해하면서 그런 곳이 분명히 생겨야 된다. 잦은 재난에 대비한 국가 트라우마 센터 건립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조기 치유가 되지 않으면 수년간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사건에서 살아남으신 분도 그렇고, 거기에서 이제 구조대원으로 활동하시던 분들도 그렇고, 모두 어떻게 보면 피해자지요. 피해자고 굉장히 심한 고통들을 호소하시죠. 대형 참사 이후 피해자나 가족들의 삶과 정신을 파괴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제는 개인이 아닌 국가가 치유의 주체로 나설 때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시장 선거의 유력 후보들이 광주 정신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강훈태, 이용섭 예비후보는 공동 성명을 통해 광주시장 후보를 낙하산 공천한 안철수, 김한길 대표는 광주 땅을 밟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고, 광주 정신 운운하며 윤장현 후보를 지지한 정동영 위원장도 지도자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장현 예비후보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80년 5.18 당시 정부와 청와대에서 복무했던 두 후보가 마치 민주투사인 양 행세하며 광주 정신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낙연 전남지사 후보는 돈 안 쓰는 조용한 선거와 정책 선거를 치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에 맞게 방송 차량을 없애고 선거운동원도 가능한 한 축소해 선거를 조용하게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발표한 정책과 공약을 체계화하고 현장 방문이나 도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새로운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짜리 광주시 의장을 뽑으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선출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통합진보당 광주시 의원 예비후보들은 성명을 내고 한 달 임기에 의장을 선출하는 것은 의장 경력을 쌓기 위한 과욕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절차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 선출을 위해 본회의 소집 요구를 했던 시의원들은 반대 여론을 의식해 자발적으로 소집 요구를 철회했습니다. 지방선거 사전투표소 대다수가 2층에 마련돼 장애인과 노약자 투표에 불편을 겪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남에는 은,면,별 한 곳씩 모두 298곳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될 계획인데 87%인 261곳이 2층에서 투표가 이루어지고 10곳 중 9곳은 엘리베이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부재자 투표 대신에 도입된 사전투표는 오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신분증만 지참하면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빛원전 6호기가 계획 예방 정비를 위해서 내일부터 발전을 중단합니다. 한빛원자력본부는 100만 킬로와트급 한빛원전 6호기가 제9차 계획 예방 정비를 위해 가동 중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한빛 6호기는 각종 발전 설비 점검과 원자력 안전법에 따른 정기 검사를 수행한 뒤 오는 7월 2일 발전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오늘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합니다. 김대중 평화센터는 이희호 이사장이 5.18 묘지를 참배한 데 이어 내일은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 인권도시 포럼 개막식에서 축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대중 평화센터는 이 여사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반성을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이 6.4 지방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교육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교육감 선거에 다시 나서게 됐다며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 등 5가지 정책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오늘 오전 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공식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경택 전라남도 교육감 예비후보는 조직 구성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남교육의 틀을 새롭게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택 후보는 교육행정의 수장은 누구보다 엄정하고 높은 윤리의식을 실천해야 하는데 현 장만채 교육감은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전남 교육가족을 욕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 도교육감 선거전은 김경택 후보가 예비 후보로 등록한 가운데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며 장만채 교육감도 재선을 위해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산업계가 평가한 대학 순위에서 전남대와 광주대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3 산업계 관점 대학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정보통신 분야에서 전남대가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됐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광주대가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산업계 관점에서 바라본 대학 평가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경제단체가 참여해 전국 43개 대학 112개 학과를 대상으로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광주 이순환도로 1구간에 대해서 자본구조 원상 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청구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재정지원금 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조치가 민간투자법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전국 최초로 내려진 처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맥쿼리 측은 중지 처분의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광주시의 별도 재정 지원 없이 통행료 수입만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4년 지역연고산업 2단계 사업으로 광주의 경우에 미래형 생체 부품 소재 산업을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6억 8천만 원 등 향후 3년간 총 2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지역연고산업은 산학연 지역발전 주체가 지역연고자원 활용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개발이나 인력 양성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입니다. 돌아온 김진우는 반가웠지만 연이은 불펜 난조는 반갑지 않았습니다. 기아는 1점차 승부를 펼치며 손에 땀을 쥐게 했는데요. 또 승리를 눈앞에서 놓쳤습니다. 부상 후 2달 만에 1군 마운드에 선 김진우 선수. 김진우는 어제 5이닝 동안 101개의 공을 던졌는데요. 첫 등판의 부담 때문이었을까요? 매 이닝 주자를 내보내며 경기 초반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만루에서 강타자 이호준을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위기를 극복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컨디션이 다 올라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1차전에 이어 2차전도 박빙이었습니다. 에릭에게 묶여 좀처럼 터지지 않던 타선, 5회부터 기아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안치홍의 2루타를 시작으로 김주형과 이종환이 타점을 올리며 3대3 동점. 그런데 공이 빠집니다. 어렵게 동점을 만들었지만 실책으로 역전을 허용하는 기아입니다. 실책으로 내준 점수를 만회하는 동점타. 안치홍의 방망이와 신종길의 발이 만들어낸 귀한 한 점입니다. 동점 상황에서 박경태가 마운드에 올라옵니다. 2군에서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왔을까요? 자신 있게 공을 뿌리며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줍니다. 그리고 안치홍의 역전타. 이날 경기에서 동점타와 역전타 모두 안치홍의 방망이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경기 후반 승리를 놓친 1차전의 악몽이 또 재현됩니다. 중요한 순간 공이 또 빠집니다. 뼈아픈 실점, 배터리의 호흡이 아쉽습니다. 이어 나성범에게 홈런을 허용하고 8회에만 대거 5점을 헌납합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믿었던 필승조 불펜진이 또 무너지고 어렵게 끌어온 승부는 한순간에 뒤집히며 기아는 이틀 연속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기아는 오늘 마산구장에서 오후 6시 30분 NC와 3차전을 갖습니다. 기아의 선발은 양현종, NC는 이민호 선수입니다. 양현종 선수는 지난 NC전에서 8이닝 무실점 완벽투를 펼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죠. 이미 2개의 승리를 NC에 내준 기아. 오늘 양현종 선수의 호투로 유쾌한 승리를 따낼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